자, 이제 여기 지금 하는 건 뭐냐면, 요 2차 곡선하고, 지금까지는 요 2차 곡선을 그리는 쪽에 하고 얘의 성질이 뭐냐를 가지고 놀았다면, 이제 지금부터 여기에 2차 곡선에다가 직선이 가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에도 직선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었는데, 직선이 있을 수가 있는데, 또 포물선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어떻게 직선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모든 2차 곡선에는 직선이 만나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두 군데서 관통해서 만나는 방법이 있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접하는 방법이 있겠지. 그리고 하나는 안 만나는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야. 뭐든지 다 똑같아. 여기도 접선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접할 수가 있고, 두 군데서 만나는 경우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타원도 마찬가지고 쌍곡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이거든 2차 곡선하고 직선이 만난다라고 할 때 이 교점을 구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자. 그러면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얘랑 얘랑을 연립하겠지. 어떻게든 연립할 거 아니니, 그지? 근데 연립하는 방법은 얘도 Y눈으로 돼 있고 얘도 Y눈으로 돼 있다 그러면 옛날에 니네 2차 곡선 중에서 니네 이런 거 있었잖아.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애가 요렇게 접했단 말이야. 요렇게 접했단 말이야. 또는 요렇게 만났단 말이야. 근데 얘가 Y는 X제곱이었는데 얘가 만약에 Y는 2X 플러스 3이었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이것의 교점을 구한다라고 하면 얘랑 얘랑을 연립을 할 거야. 근데 연립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지. 대입을 하는 방법이 있고 가간법을 쓰는 방법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Y에다가 여기 있는 Y를 대입한다라고 치자. 얘랑 얘랑을 대입해서 그럼 X제곱은 2X 플러스 3이다라고 쓰면 요거를 정리하면 얘는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원이 있었다고 치자.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예를 들어서 5다라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 어떤 직선 하나가 Y는 하고 여기가 뭐 2X 플러스 1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자. 그럼 얘랑 얘랑이 만나는 교점을 구하라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요 놈과 요 놈을 대입해 주면 되겠지.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X제곱 더하기 뭐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 5 이렇게 해서 이것도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2차 곡선은 교점을 구한다 그러면 연립을 시킬 거 아니야. 연립을 시키면 반드시 뭐가 나오게 되냐면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돼 있어. 그럼 2차 방정식에 근을 구하게 되면 이 근이 요것에 x좌표 하나 요것에 x좌표 하나 이렇게 근이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큰 문제 없니?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 접한다 그러면 교점이 몇 개밖에 안 생기는 거지. 하나밖에 안 생기는 거지. 그럼 얘가 무슨 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니? 자, 근데 2차식이기 때문에 이 근의 개수를 판별하려고 그러면 이거 판별식만 가지고 풀 수도 있잖아.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어떻게 되니? 근이 두 개란 얘기잖아. 서로 다른 두 개니까 교점도 두 개다. 판별식이 0이면 접한다니까 중근이니까 한 군데서 만난다 이렇게 될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니? 얘는 근이 없다 이렇게 되겠지. 교점이 없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일단 여기에 이런 공식도 나오고 저런 공식도 나오게 될 건데, 일단 지금 여기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모든 2차하고 직선이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점을 구하려고 하면 연립하면 2차 방정식이 된다.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31쪽에 있는 문제야. Y제곱은 8X라고 하는 놈하고 Y는 X 플러스 K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자, 요 놈이 K 값에 따라서 얘는 상황이 달라질 거 아니니? 예를 들어서 얘는, 야, 얘 그리는 거 어떻게 됐다? P가 얼마야? Y제곱은 4PX니까 2지? 꼭지점은 여길 거고, 당연히 뭘 그렸으냐면 준선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럼 X 플러스 K라고 하면 K 값이 100이다 그러면 여기가 있을 거고, 맞지? 그 어디는 이렇게 딱 접하는 놈이 있을 거고, 어디는 이렇게 내려가면 다
두 군데서 만난다 이렇게 될 거 아니니. 여기까지 됐는가? 자, 그러면 이 위치 관계를 말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만나냐 안 만나냐 두 군데서 만나냐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교점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교점을 연립하자. 그럼 요 놈이 여기로 들어가야 되겠지. 여기까지 큰 문제 없니? 자, 그럼 들어가면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은 8x가 됐을 거야. 자, 넘어가서 정리해주면 x제곱 플러스 여기는 2k 빼기 8의 x 플러스 k제곱은 0이다 이렇게 됐겠지. 물론 나는 여기 2를 바깥으로 빼내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늘 공통인수가 있으면 숫자도 무조건 공통인수로 뽑아내는 게 버릇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접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니? 이 두 개가 접한다는 것은 판별식이 0이면 되는 거지. 자, 그럼 b제곱부터 써보자. 자, 요거 제곱하니까 4고 k-4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 a가 1이고 c는 k제곱 이렇게 생겨보는 게 판별식이지. 여기까지 큰 문제 없니? 근데 여기서 미련맞게 이거 풀어 제껴가지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니네 4분의 d 공식이라고 하는 거 혹시 짝수 공식이라고 배운 적 있어? 다 잊어버려라. 나는 절대 안 쓴다 그거. 괜히 헷갈려서 망하니까 그렇게 쓰지 말고. 그럼 4분의 d 공식이 뭐냐면 여기가 짝수자가 있잖아, 그지? b제곱 하게 되면 4가 생기게 되지. 여기도 b제곱 마이너스 4ac 4가 생기는데 숫자 4는 약분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우리 부호만 판단할 거니까. 자, 얘가 0이 되면 접하는 거 맞지? 얘가 0보다 크면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세 문제 한꺼번에 풀 거야. 자, 얘를 풀어주면 어떻게 돼? k제곱 빼기 8k 플러스 16 빼기 k제곱 이렇게 생겼네,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8k 플러스 16이 0이냐 0보다 크냐 0보다 작으냐 이렇게 갈라지겠지, 그지? 여기까지 됐는가?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8k는 0이거나 여기가 마이너스 16이 는이거나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 이렇게 갈라질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방향 바뀌어야 되네. 자, k가 2면 뭐가 되는 거니? 접한다가 되겠지. 그런데 여기서는 k가 요거를 풀면 여기다 마이너스 16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k가 2가 되는데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야 되겠지. k가 2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군데서 만난다. 여기까지 큰 문제 없지? 당연히 k가 2보다 크게 되면, 근데 여기서 생각해봐. 여기가 k가 2일 때야. 얘보다 높아지면 당연히 안 만날 거고, 얘보다 아래가 되면 당연히 두 개가 되겠지. 그림을 그려서 풀면은 판별식까지 안 가도 조금 여유 있게 풀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문제 1번하고 2번 있는데 뭐 하나 잡자. 뭐로 할까? 1번, 2번 다 풀자 그냥. 일단 풀어보세요. 자, 밑에 있는 거.
자, 2차 방정식까지 왔니? 여기까지 왔어? 난 어디서 막혔는지 알아. 이 다음에 판별식을 썼는데 그 다음에 5 풀었지? 알아. 왜 그런지. 자, 일단 이것의 근 x를 구하면 x값을 구하면 교점이 나올 건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다는 얘기지.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러면 b제곱 할 거야. 그럼 16의 제곱 곱하기 k의 제곱 마이너스 4 a는 17일 거고 c는 여기서 니네가 나랑 푸는 방법에 대한 c를 얘를 쓸 거지. 얘를 쓸 건데 나는 어떻게 쓰냐면 공통일수가 있을 때는 무조건 공통일수를 뽑는 게 나는 버릇이에요. 자, 그래서 k제곱 빼기 1 이렇게 나는 풀어줘. 이게 계산을 편하게 하는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개고생만 하는 거야, 이게. 근데 약간의 습관을 고치면 계산이 편해지거든. 그러니까 숫자가 공통일수가 있을 때는 늘 묶어버릇해, 이렇게. 자, 이것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잖아. 맞지? 야, 16의 제곱 곱하고 앉아 있는 거야. 자, 여기서 고등학교 수학의 원리 하나 알아, 원칙 하나 알자. 계산은 악랄하게 나중에 한다. 계산은 악랄하게 나중에 한다. 왜? 나 여기 16의 제곱을 곱하기를 안 해요. 왜? 약분될지 모르는데 왜 그건 어쩔 수 없을 때 악랄하게 나중에 하는 거고. 자, 근데 여기 봐. 여기 4 곱하기 4가 얼마지? 그럼 16 하나를 지울 수가 있잖아요. 난 곱하기를 안 했잖아. 요게 몇 가지 팁이야. 근데 왜 곱하는 줄 아냐? 자신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수령으로 본인들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은 악랄하게 나중에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요렇게 됐단 말이야. 자, 그럼 계산이 얼마나 간단해져요. 근데 요 약간 몇 가지 알아둬야 돼. 16의 제곱이 나왔다고 하지 마. 계산은 악랄하게 나중에 할 것. 자, 그럼 니네가 16을 곱해놨다고 하고 이거 다 곱하기 해서 빼기 세개 얼마나 짜증나니 그거. 16 약분해버리면 간단할 걸 갖다가.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여기랑 여기랑 하니까 마이너스 k제곱이 됐겠네? 플러스 17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됐지? 니네 여기까지 왔다고 치자. 자, 근데 여기까지 올 때 겁나게 헤맸을 거야. 16의 제곱 안 봐도 비디오야. 16의 제곱 곱하느라고 낑낑. 자, 곱하는 심리. 내가 뭔지를 모르니까 곱하기라도 해야 되겠다. 고등학교에서 절대 곱하기 능력을 묻질 않아. 아예 묻는 항목이 없어. 근데 자꾸 그거 곱하고 앉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그거. 자, 여기까지 왔어.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 근데 얘기했다고 해서 니네가 한 번에 다 할 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등식이지. 내가 뭐라 그랬지? 모든 부등식은 뭐로 푼다? 이걸 까먹어서 그래요. 자, 모든 부등식은 그래프로 풉니다. 그럼 이거 노란색, y는 0. 그 다음에 하얀색, 요 두 개를 그리면 되잖아요. k인데 어떻게, 그럼 축이 k축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k축으로 놓고 그리면 되는 겁니다. 자, 하얀색 그릴게. 마이너스 k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됐겠지, 그지? 자, 그럼 이렇게 그려졌는데, 여기랑 여기랑이 어디냐면 이것이 0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17하고 루트 17이 나왔겠지. 그 다음에 노란색. y는 0은 얘잖아. 자, 그러면 노란색과 하얀색 누가 크냐를 따졌을 때 하얀색이 노란색보다 하얀색이 커야 되지. 하얀색이 큰 애가 여기지. 그래서 k는 마이너스 루트 17부터 루트 17까지다 라고 답이 되는 거예요. 풀이 이해됐니? 근데 자꾸 이제 이런 거 계산할 때 이거 나왔더니 이거 제곱하는 게 16에 제곱하면 16 곱하고 앉아있어. 16 곱하기 16 이런 짓 하지 말 것. 분명히 약분되니까. 그 다음에 계산을 할 때 얘를 쓰잖아. 그지? 습관적으로 공통일수를 숫자로 묶어버릇 할 것. 근데 얘를 묶은 애랑 안 묶은 애는 여기 계산상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요 몇 가지들이 계산을 쉽게 만드는 방법이다. 여기까지 됐는가? 자, 그러면 얘가 접한다 그러면 뭐가 되겠니? 이것이 는이 됐을 거 아니니? 그럼 는이니까 여기 두 개니까 k는 마이너스 루트 17이거나
플러스 루트 17이거나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안 맞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니? 이것이 방향이 반대일 거니까 이거 나머지 바깥쪽을 써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17보다 작다. 그 다음에 K는 루트 17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면 답이 되겠지.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밑에 것,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봅시다. 일단 y 대신에 이걸 집어넣는 것까지는 큰 문제 없이 왔지. 내가 근데 그 다음에 자, 나랑 풀이법이 같은가 보세요. 나는 양변에 곱해요. 분수가 있는데 이게 는이 없다면 통분을 해야 되지만 는이 있을 땐 양변에 곱해버리면 됩니다. 자, 내가 여기다 1번이라고 했지. 아마 나처럼 안 했을 것 같아서 그래. 이 양변이 있을 때는 양변에다 같은 수를 곱해버리면 계산이 간단해지거든요, 식이. 자, 그래서 일반 요렇게 됐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 정리를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 하는 거 보세요. 마이너스를 곱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됐을 거고, 여기 이렇게 됐을 그 다음에 내가 쓴 거 보세요. 5라는 공통인수가 있지. 나는 5를 묶어서 썼죠. 요건 약간씩의 계산상의 팁들이야. 요것이 조금씩만 계산할 때 늘어나도 편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B제곱 할 때 잘 보세요. 난 B제곱 할 때 10의 제곱, K제곱 이렇게 씁니다. 빼기 100, 나도 10의 제곱이 100인 건 알아. 근데 계산은 악랄하게 나중에 해버릇하라고요. 그럼 여기에 4, A, C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5랑 2랑 하면 2가 남고 여기 10 하나가 약분이 돼버리죠. 숫자가. 이게 계산을 간결하게 하는 법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8k 제곱이 남았겠네. 10k 제곱이 여기 마이너스 2k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빼기 8은 0보다 작다. 당연히 8도 약분해 버리니까 1 이렇게 됐겠죠. 여기까지 됐니? 자, 그 다음에 뭐지? 모든 부등식은 뭐로 푼다? 그래프로 푼다. 여기가 0 되는 놈이 얼마니? 마이너스 2라고 1인가요? 그럼 이 그래프가 0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아래쪽에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을까? 여기는 개념이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니네 자꾸 원죄, 계산상에 들어온 거, 이런 것들을 갖다. 근데 요거 풀이법 잘 보시고요. 요거 요렇게 연습하실 때 앞으로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 버릇하십시오. 그러니까 공통인수가 나오면 숫자든지 무조건 묶어 버릇한다. 그렇죠? 그리고 계산은 악랄하게 나중에 한다. 이걸 쓰잘데기 없이 100 써놓고 여기다 20k 제곱 해놓고 숫자 갖고 낑낑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약분될 것들이 많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되게 간결해. 그 다음에 모든 부등식은 그래프로 푼다. 이렇게 푸는 거. 됐지? 자. 이제 요거, 근데 사실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모든 공식들은요, 일단 얘를 베이스로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니네가 풀었는데 공식이 몰라. 공식을 다 까먹었어요. 무조건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근데 이 풀이를 안 하는 이유는, 자, 원리니까 얘를 가르쳐 주는데, 그다음부터는 얘를 풀게 되면 식이 굉장히 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얘를 공식화 시킵니다. 자, 공식은 두 가지 공식이 있는데요. 거기 빈칸 있지? 니네 빈칸에다가 조금 써놓으세요. 자, 이 어떠한 2차 곡선에 직선이 나타납니다. 근데 모든 공식들은 어디서부터 따질 거냐면 접선에서 따질 거예요. 근데 접선의 방정식을 알면 되게 쉬운 게 접선보다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만나겠지. 접선보다 위로 올라가면 두 군데서 만나겠지. 맞죠? 물론 여기에 있는 접선이 있을 테니까 뭐 위로 올라가고 요건 상황이 되네. 일단 접선을 알면 그 다음부터는 위아래를 살짝 올리고 내리는 건 쉽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 접선을 문제를 주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위에 점을 줄 때예요. 이 곡선 위에 점을 아예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뭐냐라고 하나 물어봐요. 자, 위에 점을 줄 때. 그 다음에 여러분 쓰신다 그러면 한참 띄워놓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쪽에다 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울기를 줄 때예요. 기울기를 줄 때. 자, 얘기인즉슨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2차 함수가 있었어요. 이것도 2차 곡선이니까 여기 위에 점을 가르쳐주고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첫 번째. 이 점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주고 기울기가 3인에는 2인에가 접하려면 어디가 돼야 되느냐? 기울기가 2인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기 어디께서 딱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울기를 주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 세 번째는 요건 뭐 만약에 니네 칸을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하나 쓰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여기 밖에 있는 점을 하나 줘요. 그러니까 밖에 점을 줄 때. 밖에 점을 주고 여기에서 접선을 그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점에서 접선을 긋는 방법은 이렇게 긋는 방법 하나, 이렇게 긋는 방법 하나, 이렇게 있겠죠. 요 세 가지 문제를 내요. 자, 문제는 세 가지 문제를 내는데, 여러분들 책에는 다 뭐로 되어 있냐면 기울기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순서를 바꿉니다. 위에 점을 줬을 때 우리가 얘의 접선의 방식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위에 점을 줄 때입니다. 위에 점을 줄 때. 자, 1번이에요. 위에 점을 줄 때. 자, 쉬운 거로 합시다. y는 x제곱이 있었어. y는 x제곱이 있었어요.
자, 위에 점 아무거나 하나 잡아봅시다. 요 점 뭐라고 잡을까요? 2, x가 2면 y는 당연히 뭘까요? 4겠지? 내가 이걸 니네한테 왜 물어봤냐면 얘네들이 이런 짓도 합니다. 자, 2, a에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난치는 거지. 미지수 하나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어넣으면 이 식은 맞아야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2, 4라는 점에서 접하는 선이 하나 있을 텐데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어디선가 한 거 같지? 1학년 때 한 거 같죠? 근데 지금부터 제가 가르쳐 드리는 공식을 쓰게 되면은요, 옛날에 이 문제가 어려웠던 게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옛날엔 다 판별식으로 했을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 구해가지고 식을 세워서 미지수 하나 때려놓고, 이거 얘를 어떻게 하냐. 기울기를 m이라고 놓고 x-2 플러스 4, 2,4를 지나가는 거니까 얘랑 연립했더니 판별식이 0이더라. 이렇게 풀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열받는 얘기를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야. 위의 점에서의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굉장히 복잡한 유도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유도 과정이 필요한가? 별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실은 여러분이 미분을 배우시게 되면 미분에서 하게 되면 되게 간단한 얘기들이에요. 근데 미분을 안 배운 상태에서 문제를 풀려니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사기처럼 그냥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이 2차 식이 있죠. 2차 식을 분신수를 씁니다. 자, 이 2차를 분신수를 씁니다. 분신술이 뭐냐? 모든 것이 두 개가 되게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두 개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식은 변하지 않고 두 개로 변해야 돼요. 자, y가 있고 x가 있지? 요것이 두 개로 무조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x제곱은 쉽습니다. x 곱하기 x라고 하면 되잖아. x 곱하기 x라고 하면 되잖아. 그지? 자, 분신수를 쓸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익혀야 되는 것은 뭐냐면 분신수를 쓰는 법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x제곱은요, x 곱하기 x라고 쓰면 두 개로 잘랐죠. 분신수를 쓴 겁니다. 문제는 저 y는 어떻게 두 개로 자를까? 루트 y 곱하기 루트 y, 요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는 곱하기로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쓸까요? 루트는 쓰지 말고. 2분의 y 더하기 y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1차는 2분의 하고 두 개로 자르시면 더하기로 자르면 되고요. 곱하기로 되어 있는 거는 그냥 곱하기 두 개로 잘라버리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니? 분신수를 써놓고요. 요 값과 요 값을 분신수 쓴 데다가 하나씩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요거 y지. y 두 개로 잘라놓은 거에다가 여기다 y가 대신 들어갑니다. 둘 중에 분신술 된 것 중에 하나에다가 집어 넣으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에다가 x를 넣습니다. 그러면 끝났어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얘예요. 뭐 이런 사기 같은, 그치? 답입니다. 그거 되게 짜증난다, 그지? 되게 짜증난다. 이게 확인해 볼까요? 궁금하니까. 진짜 맞는지 한번 확인만 해보자. 진짜 이게 맞는 거였는지.
자, 만약에 분신술을 안 쓰고 여러분들이 아는 상태로 풀게요. 여러분 지금 이거 풀으라고 했더니 갑자기 숨이 탁 막혔겠지만,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요, 직선은 무조건 기울기하고 점 하나 이렇게 잡아 놓으셔야 돼요. 직선의 식을 쓸 때는 기울기와 점입니다. 만약에 기울기가 2고 점이 만약에 2,4를 지난다 그러면 y는 2에 x-2 플러스 4 이렇게 쓰는 게 기본이에요. 요건 되게 중요하게 정점으로 배웠었을 거야 아마. 자, 근데 그러면 여기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점은 알잖아요. 근데 뭘 모르죠? 기울기를 모르죠? 그래서 기울기를 미지수로 잡겠습니다. m으로 할게요. n값만 구하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잖아, 그지? 자, 얘랑 연립합니다. 이렇게 됐겠죠? 맞죠? 정리하겠습니다. 습관. 자, 이것을 판별식이 뭐여야 되지? 0이어야 되지. 판별식이, 그지? 자, b제곱. A, C.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는 m제곱 빼기 8m 플러스 16은 0이 되네, 그지? 자, 그러면 m은 4가 되겠네요. 중근으로 나오고요. 자, m이 4니까 정리해 볼까요? 얘 나오죠. 이 과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분신술 하나 더 합시다. 니네 옛날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라고 하는 원이 있었어요. 여기 위의 점 1, 라고 하면 2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이 위의 점을 줄 때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식은 이거 위의 점을 줄 때는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위의 점이지? 위의 점이지? 자, 여기 나와 있는 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분신수를 씁니다. 자, 얘 어떻게 갈라지겠어? xx 더하기 y는 이렇게 갈라놨죠? 그 다음에 이 점 하나를 여기다 놓고 이 점 하나를 여기다 놓았어요. 그럼 뭐 돼? 얘입니다. 끝이에요.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너무 쉽지 않아요? 이거 어디까지 다, 모든 2차에 다 적용돼요. 모든 2차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분신술 공식을 알았다면 그 1학년 때 그거 할 때 겁나게 편했을 것 같은데. 그치? 그 심하게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 접선을 거는데 이거 안 가르쳐 줬어요. 이거 모르면 아는 척하고도 그냥 갈라버리셔도 돼요. 이 점을 안 가르쳐 줬어요. 에이, 위에 점, 만약에 이거 y는 x제곱이었어요. 그럼 이 점을 몰라요. 그럼 a, a 제곱 이래 놓고 분신술 때려버립니다. 분신술 때려버리면 2분의 y 플러스 y는 x 곱하기 x. x에다 a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a 제곱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y는 2ax 빼기 a 제곱. 이게 답입니다. 모르면 아는 척이라고 하고 그냥 아는 척하고 그냥 이거로 쓱 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깥에 0, 마이너스 2에서 여기다 걷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0, 마이너스 2를 지나나 보지 뭐. 그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네? 끝이에요. 그 위에, 근데 내가 왜 얘를 먼저 하냐면, 위의 점이라고 하는 이 공식을 되게 잘 쓰면 되게 응용할 게 많거든요. 아까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원 밖에서 그은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와,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근데 이 위의 점의 식을 편안하게 쓰기 시작을 하면은요,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니? 자, 그러면 위의 점에 대한 것을 갖다가 노가다를 하러 갑니다.
어디로 가시냐? 위에 점만 후드로 때릴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34쪽. y제곱은 4x 위의 점 a, 마이너스 1. 귀여운 새끼. 뭔 말인지 알지? 이 새끼 봐요. 하는 짓거리들 봐봐. 자, 그럼 요거는 위의 점이니까 대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a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 뭐 되니? 4는 4a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a는 요렇게 사기 하나 치는 겁니다. 위의 점. 여기가 1이었겠죠, 당연히. 여기까지 큰 문제 없지? 자, 됐습니다. 이거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지. 뭐 쓰면 되죠? 분실수 쓰면 되지. 자, 읊어봐, 뭐야? 이렇게 될 거 아니니, 그지? 물론 요건 약분해버리면 2라고 쓰시면 됩니다. 맞죠? 어쨌든 두 개로만 갈라져주면 돼요. 균등하게. 자, x에다 뭘로 해요? 1. y에다가는? 예. 이 약분해버리니까 마이너스 y는 x 플러스 1. y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x 빼기 1. 답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자, 밑에 거 두 개 해봅니다. 자, 1번, 2번 두 개 해보세요. 됐니? 일단 귀여운 짓 하나 했다는 건 인정? 이 새끼들이 근데 요거 잘 생각해보면요. 문제 내는 새끼들이 하는 짓이 빠네요. 되게 치졸해요. 알고 보면 되게 치졸하거든요. 자,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었더니, 그럼 y는 뭐 나오니? 마이너스 2가 나오나요? 그럼 a는 당연히 뭐겠어요? 마이너스 2겠죠. 여기까지 됐지? 자,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하지? (2분의 2니까) 자, 여기다가 x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습니다. 그럼 y는 2x 플러스 2가 접선의 방정식이었겠네. 여기까지 됐니? 자, 얘가 0,b를 지는데 0,b를 지는데 그럼 b는 당연히 또 이겠네요.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지? 자, 밑에 거 두 번째 거 해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사기를 조금 극대화시켰지? 둘 다 모르는 척 해줬잖아요. 그죠?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나와서 A는 0 아니면 2가 나오게 됩니다. A가 0이면 0,0일 거고요. A가 2면 2,4가 됐을 거 아니니, 그지? 근데 여기서 이 초점까지의 거리가 하면서 하나 물어본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당연히 2칸일 거고, 이게 4겠죠? 그러니까 요건 2점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는 얘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조금 그냥 좀 지랄을 해봤어요. 되니? 뭐 어쨌든 두 개를 깔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포물선 지나서 그 다음에 타원으로 갈게요. 37쪽입니다. 위의 점 2,1에서의 접선이 K,3을 지난대요. 야, 이제 이 슬슬 지겹지? 진짜 별거 아니죠. 8분의 X 2개 잘랐는데 2X 싸가지가 없어진 거죠. 더하기 2분의 Y 2개 갈라지는데 Y는 1. 끝.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이 약분하면 4분의 이렇게 됐겠네. 그지? 얘가 뭘 지나간다고? K,3을 지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다가 더 같으면 4를 곱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K가 됐을 거고요. 여기는 6은 4. 그럼 K는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지. 그렇잖아요? 아, 근데 여기서 꼭 Y는으로 정리하는 강박한 년 같은 거 갖지 마세요. 아니, 구하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것도 식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써놓을 때 누가 뭐라고 그럴까? 정리는 네가 하든지 말든지 채점하는 놈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굳이 여기서 이제 또 팁이 하나 나와요. 이거를 꼭 Y는으로 정리하려고 그렇게 낑낑거린다는 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답이었어요. 이해된 거지?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2개 하고 갑니다. 일단 1번 문제부터 봅시다. 끝났지? 야, 1번은 너무 순식간에 끝나지 않냐? 야, 솔직히 이거 너무 쉬워서 어이가 없지 않아? 약간 어이가 없죠? 분진술만 잘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갑니다. 위의 점에서의 접선. 끝났지? 접선의 방정식은 끝났죠? 요거잖아, 그지? 야, 여기다 2 하나 약분해 주는 거 괜찮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야, 여기서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 그럼 X축과 만나는 점 Y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 3,0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Y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3이네요? (2분의 9) 이 삼각형의 넓이 물어봤잖아요. 필거 아니지? 자, 여기서 지금, 자, 여기서
이걸 꼭 y는으로 난 정리를 안 한 거야. y는으로 정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식에서 x축과 만난다는 얘기는 y에다 0 집어넣고 x값 찾으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나는 그 y절편은 x에다 0 집어넣고 y값 찾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0,-3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러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죠. 되게 쉽죠? 자, 그럼 이제 쌍곡선까지 갑니다. 다르냐? 아니요. 똑같아요. 40쪽에 필수예제 9번입니다. 굉장히 싸가지 없이 풀게요. 3분의 x제곱 빼기 3분의 y제곱은 1 위의 점 2,a. 아이고 또 한 지랄을 한다 그지? 아 새끼들 진짜 꼭 이 지랄을 합니다. 집어 넣어야지 뭐. 그럼 3분의 4 빼기 3분의 y제곱은 1. 꼴보기 싫으시면 3을 곱하셨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x제곱 빼기 y제곱은 3이었는데 여기다 2 집어넣으니까 4 빼기 a제곱은 3. 그럼 a의 제곱은 1이었다는 얘기네, 그지? 그럼 a는 뭐가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지? 근데 a는 양수다라고 조건이 있네요. 그럼 a는 1이었겠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지? 빨리 할게요. 싸가지 없이. 잘라서 들어가니까 2x 빼기 잘라서 들어가니까 y는 3. 답이요? 야, 분신술 너무 재밌지 않냐? 그치? 위의 점, 그래서 요 위의 점 분신술을 잘 쓰시면은요, 얘가 난이도가 높아져도 연립방정식 조금만 들어가면 문제를 다 때려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풀이는 되게 중요합니다. 위의 점. 그리고 나중에 미분을 할 때도 모든 미분할 때 접선은 다 이 위의 점에서부터 출발하시는 게 좋아요. 나는 아예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문제 1번 풀어봅시다. A는 마이너스 1 나왔니? 그럼 끝났지? 갑자기 하기가 싫어지지. 자, 그 다음 밑에 거 갑시다. 자, 이제 그럼 난이도를 높이겠다고 이제 지랄하는데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일 컴마 3 위의 점이니까 일단 대입은 해보는 게 기본이겠지? 근데 여기서 더 이상 답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려니 해야지 뭐.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 그럼 요거 어떻게 되니? ax 빼기 3b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잖아. 분신. 자, 이것의 기울기가 2다라고 얘기를 했네. 그럼 이 기울기는 y로 넘어가니까 3b분의 a가 기울기가 되겠죠. 자, 요것이 뭐라고? 2. 크로스 a는 뭐가 되는 거야? 6b. 요거 두 개 연립해주면 되겠습니다. a가 6b니까 b는 1인가요? a는 6이 되네요. 답. 위의 점 다 이해되니? 위의 점? 자, 그럼 원의 방정식에서 똑같다, 니네. 옛날에 위의 점 나왔을 때 나왔던 공식 다 이겁니다.
응용을 좀 고난이도로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니네 이렇다 그러면 어떻게 자를래? 이렇다 그러면 어떻게 자를래? 무조건 분신술 2개로 자르시면 돼요. 한 군데씩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이해됐니? 무조건 2개로만 자르시면 됩니다. 분신술. 여기까지 됐지? 자, 이제. 일단 여기까지는 외울 것도 없잖아. 니네 공식 다 외운 거예요. 이게 다 공식 외운 거야. 자, 그럼 이제 각각 달라지는 놈이 생겨요. 기울기가. 기울기를 주었을 때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돌아갈게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한 번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아요.